그 당시 때는 그냥 자신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. 지금은 후회할 때도 있어요. 그런 게 좀 많이 아쉽죠. 20대 때 못 놀았던 게. 저는 이게 좋아서 시작을 했고 좋아서 차를 샀고 했지만 할부가 끝나기까지는 뭘 못해요. 여유가 없으니까. 지금 수출 수입 컨테이너 운송을 하고 있고요. 코스는 부산에서 이제 전라도권 운송을 하고 있어요. 제일 큰 걸로 따지자면 일단 뭐 반도체나 과일들도 있을 거고,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물건들도 저희들이 운반을 하는 거고. 오늘은 이게 어떤 건지는 저도 사실 잘 몰라요. 이게 지금 무게가 19톤, 20톤 정도 돼요.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그냥 똥찜이라고 하죠. 아침 뭐 6시, 7시 일어날 때도 있고, 그렇게 일어나서 운송해주고 부산을 갔다가 다시 집 쪽으로 퇴근을 하려면 새벽 1시? 빠르면 12시? 보통 한 16시간 정도? 엄청 길죠. 근데 보통 16시간 중에 운전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. 부산에서 전라도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없는데 대기하는 시간, 작업하는 시간들이 조금 긴 거죠. 개인적으로 현실적인 얘기, 유튜버에서 이제 다른 분들을 봤을 때 잘못된 거는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거는 아닌데 좀 얘기를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아버지 영향이 좀 제일 커요. 아버지가 하시고 계시고 어릴 때 엄청 커 보였거든요. 아버지가 이런 큰 차들도 운전을 하시고 저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처음 시작을 했죠. 엄청 반대하셨어요. 제 아버지도 이제 거의 30년이 다 되시는데 위험하기도 하고 엄청 반대하셨죠. 그때도 저는 이게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무조건 해야겠다 해서 이제 아버지가 알려주신 거죠. 하나하나. 지금은 제가 뭐 이렇게 크게 막 돈 벌고 뭐 그러지는 않는데 아버지랑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아버지 지인분들도 이제 일하면서 만나게 되고,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죠. 아버지가. 아버지 아니었으면 저도 이거 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, 아마. 22살에 면허를 따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시작을 했죠. 그 당시 때는 그냥 자신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. 큰 차를 타고 다니니까 그런 멋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지금은 솔직히 힘이 너무 많이 들어서 후회할 때도 있어요. 운전을 괜히 했다, 그런 게 조금 크죠, 생각하는 게. 면허가 뭐 제가 뭐 일종 보통, 일종 대형, 특수, 오토바이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저는 뭐 학원 같은 거 이제 다니지는 않고 가서 떨어지면은 또 가고 떨어지면 또 가고 그렇게 해서 면허를 땄던 건데, 투레라는 흔히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유로트럭이라고 게임이 있거든요. 게임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만 알고 면허를 따고 아버지한테 많이 배웠죠. 실전은 그냥 무작정 운전대를 주셨어요. 해보라고. 그렇게 해서 저는 그냥 조금씩 늘어간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조금, 그때는 완전 어릴 때였으니까 너무 싫었죠. 하기 싫은데도 계속 하라고 하셔가지고. 근데 이게 지나서 보면은 그런 게 있었으니까 지금도 사고 없이 잘 하지 않을까. 유로트럭이 그럼 도움이 되나요? 솔직히 안 되죠. 실제랑은 너무 다르니까, 현실적으로는 너무 다르니까 안 되는데, 후진하는 게 승용차나 뭐 일반 차들하고는 완전 다르니까 그게 많이 도움이 되긴 하죠. 저는 처음부터 컨테이너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생각을 아예 못 해봤고, 시작을 컨테이너로 했으니까 쭉 그냥 컨테이너로 가는 것 같아요. 다른 쪽으로 전향을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? 생각은 해봤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죠. 저희 투레라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트레일러만 바꾸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도 해봤는데 너무 이제 컨테이너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조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. 그냥 수출 수입 딱 그거밖에 정해진 게 없어가지고, 컨테이너도 종류가 많으니까 냉동 컨테이너도 있고, 오픈탑이라고 이제 컨테이너는 컨테이너인데 위에가 뚫려있는 오픈탑도 있고, 뭐 종류가 엄청 여러 가지가 많아요. 그 중에는 저는 그냥 일반 박스로 된 컨테이너만 운송을 하니까 다른 거는 저도 솔직히 잘 몰라요. 다른 걸 안 해봤기 때문에. 저희가 상차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. 상하차를, 컨테이너를 내리고, 그러니까 상차를 하고 하차를 할 때는 무조건 장비가 필요하지만 그 안에 문을 열고 집어넣는 물건이나 꺼내는 물건들은 저희가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. 그게 장점이에요. 차만 대주면은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. 일단 항에서 대기가 너무 많아요. 배가 들어오면 거기 사람들도 배에 있는 일도 해야 되고
서 있고 일도 해줘야 되니까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. 많이 기다릴 때는 3시간, 4시간씩 기다리고, 진짜 운이 좋으면 바로 내리고 나가는데 그게 아니면 3시간, 4시간 막 그렇게 기다리죠. 저희는 이제 또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단점이죠, 컨테이너. 단가 같은 경우는 요즘 법으로 이게 정해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이면 이 법이 끝난다고 들었어요. 운임제라고, 운송료, 한마디로 운송료인데 저희는 거리로 측정이 되거든요. 거리에 얼마 이렇게 측정이 되는데 이게 BCT라고 시멘트하는 거랑 컨테이너랑 두 종목을 해서 3년 정도 실행을 법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이면 이게 끝나요. 임시적으로 하는 거예요.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했던 거라 내년이면 끝나는데 이제 내년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. 지금은 이제 집도 들어가고 하지만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장거리 경기도권이나 뭐 그쪽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거기 이런 데를 가면 어리다고 반말하고 많이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게 너무 많이 컸죠. 기분 좋으라고 얘기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린애가 운전해서 왔다, 뭐 기특하다 그런 말들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 게 좀 컸죠. 취미는 딱히 없어가지고 뭐 쉴 때는 자거나 뭐 친구들 만나서 놀거나 뭐 게임을 한다거나 그 정도 하면은 쉬는 날이 없어지더라고요. 좋은 건 솔직히 없어요. 작년에 하나 있었던 사건인데 하차를 하러 갔는데 저희가 원래 보통 문을 안 여는 게 맞긴 해요. 이게 법적으로 지금 바뀌어가지고 사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공장 가면 공장에서 알아서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법이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저는 제가 그냥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요. 그러니까 일단 물어보고 문 열어드릴게요 하고 문을 여는데 왜 문을 열나? 물건이 이렇게 쓰러질 수도 있어가지고 다칠까봐 그래서 안 되는데 저는 원래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문을 이제 열어드리는데 열어드려야 저도 일이 빨리 끝나고 가기 때문에 열어드렸는데 물건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. 옆으로 이게 앞으로 쏟아진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문을 열어줬으니까 알아서 하차를 하시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죠. 거기 담당자분이 도와주지 안 도와주고 있냐, 물건이 쓰러진 거를 바로 잡으려면 도와줘야 되는데 왜 안 도와주고 있냐고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어이가 없던 거죠. 제가 할 일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욕이 오고 반말을 하고 해서 이제 뭐 경찰도 부르고 그렇게까지 일이 커졌던 거죠.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맞받아 치고 하다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냥 가겠다, 안 내려주실 거면 나 그냥 갈 테니까 저희는 회차비라는 게 있어요. 물건이 잘못되면 회차비 주셔라, 그냥 갈 테니까. 또 그거는 또 못 주시겠다고. 그래서 이제 경찰분 오셔가지고 제가 설명도 다 드리고 이런 부분이다 라고 하고 사무실에도 연락을 하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어쨌든 그쪽에서 물건을 내려야 되니까 그냥 물건을 내리시더라고요. 그러고 나왔죠. 나오고 이제 다시는 거기는 안 간다고. 원래 이렇게 욱하는 성격은 크게 아닌데 심해졌죠. 많이 예민해진 거죠. 운전하다 보면은 모든 분들이 다 그러겠지만 예민한 순간들이 많긴 한데 공장이나 그런 데 갔을 때 더 욱하고 예민해져 있는. 유튜브 많이 보시겠지만은 매출이 뭐 2천만 원 찍힌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평균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. 솔직히 현실적으로 저는 여기서 지금 하는 게 평균 한 1,500, 1,600 정도? 그게 그냥 평균적인 것 같아요. 그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일단 뭐 할부금, 기름값, 도로값 그리고 뭐 일하면서 이제 밥도 먹어야 되니까 뭐 이것저것 해서 솔직히 1,500, 1,600 하면 남는 게 많이는 없어요.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다. 하고 싶은 거는 당연히 많겠죠. 뭐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일단은 제 목표는 잘 할부를 다 끝내는 게 목표라서 일단은 끝내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. 20대 초반 때 많이 놀아봐야 된다라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저는 못 놀아봤거든요. 그때부터 일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.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아쉽죠. 20대 때 못 놀았던 게.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좋아서 시작을 했고 좋아서 차를 샀고 했지만 할부가 끝나기까지는 뭘 못해요. 솔직히 여유가 없으니까. 이게 끝나면 30대거든요. 그러면 20대 때 못 즐겼던 거를 30대 때랑은 또 다르잖아요. 그 느낌이. 그게 조금 많이 아쉽죠. 친구들도 그렇고. 그래서 지금 보면 전주에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. 다 타지역 가 있고 그래가지고 친구들도 못 만나서 멀어진 친구들도 좀 많고.
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는 게 맞죠?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하시니까. 근데 한 달, 두 달 뭐 기사 생활하고 그러고 막 새 차를 산다던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기사 생활을 하시더라도 돈을 어느 정도 모으셔서 차를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. 너무 쉽게만 안 봤으면 좋겠어요. 화물이라는 게 뭐 돈을 얼마 번다 하시는데 가져가는 돈도 회사원보다는 없거든요. 가져가는 돈이 쉽게 이거를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. 장점은 일단 흔히 말하는 에어서스, 단점은 이 소리 지금 들리시나요? 아, 요소수가 제가 5일 근무를 하고 평균 하루 키로수가 많아야 800km거든요 5일밖에 안 타는데